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3월 3일 날 발생했던 비트코인 추가 하락이 나왔었죠. 그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었던 실버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의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버게이트 측에서 보고서 미제출 파장에 따른 급락, 실버게이트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돼 있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크래시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서는 32% 추가 하락을 하고는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50%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실버게이트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심이 뱅크런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좀 시작이 된 측면이 강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버게이트와 해당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게이트는 미 연준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13년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암호화폐와 기존 은행을 연결해주는 관문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은행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SEN이라는 핵심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이 내용인데요. SEN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디지털 통화, 암호화폐를 얘기하죠. 디지털 통화와 기관 투자자 고객 간에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중무효 미국 달러를 보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실버게이트가 성공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SEN은 고객과 기관 투자자들 간의 달러 이체를 지원하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플랫폼이었고요. 실시간 지불 기능을 가진 다른 은행이 없었던 당시에 SEN 같은 경우에 거래소들과 고객들의 거래 과정에서 달러 입출금을 원활하게 만들어줬고, 실버게이트는 그러한 주요 거래소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수 참여해서 성공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나 빗성 거래소 등의 가상 계좌를 열어주는 은행들이 있죠. 그런 역할을 한 셈입니다. 비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암호화폐와 기존의 레거시 금융기관 간의 연결을 시켜주는 네트워크를 제공한 인프라 제공업체였죠. SEN은 그러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버 게이트 익스체인지 SEN에는 많은 주요 거래소들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 박소스, 제네시스, 제미니, 바이낸스, 비트스탬프, 서클, 많은 거래소들이 여기 참여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성장을 이렇게 지속해오던 실버게이트에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그게 바로 FTX 붕괴 사태로 맞은 여파입니다. 그 사태는 작년 5월 달에 크게 크래시를 일으키면서 시장 전체에 하락을 주도했던 중요한 이슈였죠. FTX 당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비즈니스를 유치해왔던 실버게이트 측에서는 이건 그때 당시에 FTX의 파산 여파로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원의 자금이 인출되었습니다. 많은 자금들이 실버게이트를 통해서 출금이 진행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데미지를 받은 상태였죠. 당시에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해당 여파로 인해서 실버게이트 측에서는 전 직원 40%를 해고했고 심지어 여러 대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방주택대출은행으로부터 받았던 43억 달러의 주택융자은행 대출이었습니다. 하나 약 5조 6천억 정도의 대출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실버게이트가 작년 4분기에만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발생하면서 무디스에서는 실버게이트 기업 등급을 BA3에서 B2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급기야 현지 시간 2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연간보고서 10-K의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큰 파장을 줬습니다. 10-K는 쉽게 말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연간 사업 보고서인데요. 추가 손실을 기록하며 자본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이유였는데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락으로 인해서 대략 50% 이상의 주가 하락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그 다음날 비트코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이게 실버게이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요 거래소들 간에서의 달러 이체가 중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본 이탈, 뱅크런 형태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에 그동안 비즈니스 협업을 유지하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서도 재빨리 일제히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예, 뭐 코인리스의 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도 실버게이트와 협업 중단, JP 모건 실버게이트 주식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고요. 테더도 뭐 실버게이트 은행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다. 팍소스나 서클, 갤럭시 디지털 등도 실버게이트와 협업을 중단한다. 마이크로스트레지 같은 경우에도 보관 중인 자산 없다. 뭐 여러 발표들을 내면서 여기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물린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 확충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보유 중인 비트코인들을 실버게이트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버게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실버게이트가 암호화폐 시장, 미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했었다. 레거시 금융기관들 간의 연결고리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전반의 유동성 공급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크래시가 일어난 측면이 강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FTX 여파로 꾸준히 제기되었던 실버게이트 부실 문제는 월가 자본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그리고 시타델 증권, 시타델이라고 하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지난 FTX 사태 때 FTX 사태를 촉발시켰던 비하인드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되는 주목되던 시타델입니다. 이 시타델 등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완화되는 듯 했습니다. 자금 지원이 됐고 지분 인수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뉴스들에 많이 나왔습니다. 시타델이 지분 5.5% 인수하는 등의 소식 등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11월 달에 블록원도 뜬금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후에 다시 또 말미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블록원은 이오스의 재단입니다. 이런 월가 자본들의 지속적인 자본 공급이 있었는데 이 지분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는 실버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SEN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이러한 인프라가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이들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지분을 늘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실버게이트라고 하는 이 인프라의 중요성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되었던 이런 우려들, 월가 자본들이 지속적으로 지분 매입을 통해서 자본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되었던 이런 우려, FTX 사태의 여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10-K 보고서 미제출이라는 이슈가 되면서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됐습니다. 그러면서 크래시가 발생을 했죠. 시장에서는 월가 자본의 지원으로 이 이슈가 무사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FTX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냐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실버게이트의 지분 현황을 보면 블록원도 있고 블랙락도 있고 다양한 헤지펀드들의 투자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본 투자가 또 추가로 이뤄질지 여부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 문제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여러 루머도 나오는데 시타델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는 루머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식은 추가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머의 측면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근데 월가 자본 측에서 암호화폐 쪽으로의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일련의 과정은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악재의 변수, 악재라고 하는 변수기는 하지만 실버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요소는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이 부분들 때문에 월가 측에서도 마냥 손 놓고 두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사태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 시장을 지속적으로 뒤흔들 요소가 될 건지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긍정적 정화 과정인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인프라 구성을 통째로 날리기에는 그동안 투자가 좀 많이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어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얘기 드렸지만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은 작년 블록원의 출연입니다. 블록원은 이오스 재단이고 이오스의 경우에 지난 초기 ICO 때 받은 약 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의 사용 여부를 두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블록원 측이 이렇게 사용을 안 한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뭐 가지고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블로건이 공교롭게도 이번 실버게이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작년 말에 실버게이트 지분을 9.3%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비트코인 하락 때 실버게이트 사태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는데 이오스는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오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실버게이트 사태가 마무리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재단인 블록원의 실버게이트 최대 주주 등급 그리고 이오스의 움직임 이 부분도 중요하게 이후에는 살펴봐야 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금 현재 실버게이트 사태로 촉발됐던 추가 하락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비트코인 원화 차트로 살핍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은 올해 2023년 1월부터 시작됐던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던 반등 움직임 이 반등 움직임은 이번 2월 달에 추가 상승이 났고 해당 추가 상승된 구간에서의 구간 끝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시황에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지금 조정 움직임은 시간 차트의 조정에서 일봉 차트의 조정으로 지금 넘어가는 변곡점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차트의 지지선에서 마지막 라인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의 지지 반등, 현재 지점에서의 지지 반등은 지지를 유지한 상태거든요. 지지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 앞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 공략이 다시 나올 개연성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단 변곡점에 종가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종가 깨짐은 추가 상승 위로 올라가서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지 않는 바에는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지금 변곡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는 크게 상수로 보는 게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악재든 호재든 이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외에 글로벌 금융 관련돼 있는 달러 인덱스, 환율의 영향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월가 자본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 이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형태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흐름에 비트코인도 따라가는 성향이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상수로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러 글로벌 자본들에서 중요한 투자 방향의 지표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에서는 조정의 여지가 조금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시간 차트의 지지가 유지되면 이어서 빠른 반등이 나올 개연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요. 이 움직임이 며칠 더 지속이 된다면 아쉽지만 일봉 차트의 지지 테스트로 다시 이어질 개연성 역시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변곡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매일매일 올라가는 달러 인덱스 시황과 비트코인 시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실시간 피드백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살펴야 될 부분들은 이오스 부분이고요. 이오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실버 게이트 사태와 별도로 이오스에 대한 차트 점검 그리고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들을 따로 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실버 게이트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아이언머니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